안녕하세요. 봉화산업회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3월까지 가장 바빠서 오래간만에 하나 임대법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무조정하면서 저희 주택 임대나 상가 임대, 그리고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체크했던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법인의 경우는 세무상 가장 큰 불이익이 이 접대비하고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임대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회사인데 무슨 접대비냐, 그리고 무슨 차량을 비싼 차를 사냐, 이런 논리로 해서 접대비 한도도 50%,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한도도 50% 정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그런 임대법인의 경우에 모든 임대법인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내국법인, 그리고 모두 갖춘 경우 지분 조건이 지배주주가 50% 초과, 50% 초과라는 것은 가점주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 구성이 기업에게 기준 매출인데 70% 이상이 부동산 수입, 그리고 예금이나 이자 수익, 배당 수익, 투자 수익 같은 거죠. 2022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된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특수한 계좌, 지배주주를 빼한 5명 미만, 만약 직원이 7명이나 8명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나 감가상각비, 차량 유지비 같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든 주택이든 다 적용됩니다. 신방수님 책에서 참고한 건데, 가장 큰 틀은 부동산 임대 부분에 주어진 불이익은 접대비 기본 한도가 축소됩니다. 3,600에서 1,800만원, 반 땅 정도 되는 거죠.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가 축소되는데 업무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승용차 처분 손실, 만약 감가상각비가 한도가 되는 건데 나중에 처분할 때는 400만원씩 추인이 되는 겁니다. 비싼 차의 경우는 추인 기간이 엄청 오래되겠죠. 그리고 개인처럼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하고 3년 이내 법인은 당연히 있겠지만 일반 법인도, 임대법인은 앞에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는 상시 근로수수가 5인 미만 등 요건 충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하는 업체도 4월 달에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부 회계감사,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감사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법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회사, 특정 법인이죠. 직원 5인 미만, 매출액 70%, 지분율 50%,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주겠다. 접대비는 50%,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이죠. 500이 아니라. 이게 500이라는 것은 업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때 500만 원까지 인정된다는 거죠. 임대회사는 중소기업 기업입니다. 그래도 매출액이 400억 이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이용 결승은 100% 인정 가능합니다. 비중소경우는 당기소득의 60%만 가능하죠. 차량 운행 기록부 미작성 시 500만 원만 되죠. 임대법인은 4월에 성실신고 대상이고, 그러나 예부감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하죠. 임대법인이 무슨 고가 차량을 사냐 하면서 고가 차량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임대법인 자체가 고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에서 개인의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법인세 3월에 세무 조정한 임대법인입니다. 이거는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부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3월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접대비가 1,900만 원이고 일반 수익금액이 5억이죠. 그럼 접대비가 1,900인데 이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3,600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의 5억에 0.3% 정도니까 150. 이걸 더하면 한 3,750만 원 정도 나오죠. 이거의 50%, 1,800만 원이고 회사가 1,900만 원 썼기 때문에 100만 원 한도 초과가 됩니다. 이 부동산 임대 특정 법인에 해당되죠. 50% 이상이고 특수항의 지분이 50% 초과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배당, 임대 수익이 7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최대주주 친인척은 제외하는 거죠.
대부분 최대주 친인척이 임대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이 접대비라는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1만원 초과 경우에 경조사는 20만원 초과죠. 이거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 증빙, 법인카드. 그리고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으로 3,600만원부터 시작하죠. 0.3%에 해당됩니다. 100억 이하, 대부분 100억 이하이죠. 그러나 중소기업도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는 3년간 유예 기전이 있습니다. 독립성이 중요한 게 대규모 기업 집단, SK나 LG의 임대회사다. 그런 경우는 요건이 맞아도 대기업 기업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이란 매출이 한 1,500 이하, 그러나 임대회사 경우는 400억 이하, 400억 이하는 임대회사가 대부분 이하겠죠. 임대법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아까 다 세 가지가 있었죠.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세무상 인정되는 한도는 1,500만원의 3분의 1, 500만원이 되고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원에서 반 땅인 400만원이 됩니다. 일반 법인과 반 땅이 되죠. 임대법인이 차량과 감가상각비를 1,000만원을 했다. 4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초과된 600만원은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일단 송후불상임에서 세금을 내고 매년 400만원씩 추인이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했던 예인데 회사가 연간 리스로가 1,900만원이에요. 감가상각도가 400만원. 이게 감가상각비 해당액이죠. 이게 1,900이. 그럼 1,500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21년에는 1년 성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하더라도 이 400만원씩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도 남아있는 게 6,900이죠. 그래서 비싼 차를 살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 업무 미사용 빚만큼 기본적으로 기속자에게 상여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접대비 한도 50%,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원이죠. 이거는 업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이고요. 임대회사는 매출이 400만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임대회사는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부가세 문제하고 간주입금, 법인세 문제, 입금이죠. 입금 송금. 그 다음에 주택임대법의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상가임대의 경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상가법인과 주택법의 경우는 취득세 중과 문제도 검토해야 됩니다. 주택 경우에 취득세 중과 문제가 상당히 크죠. 임대법인은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순자산 가치를 높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할 때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소득세하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22년부터 차량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은 차량 일지나 이런 부분을 작성 안 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법인 자체가 차량이 고가 차량을 살 경우에는 차량 일지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올해 3월에 임대법인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불이익이 가장 크게 차량 유지비하고 접대비 부분, 기본 틀은 50% 정도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